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평온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지나간 장면과 아직 오지 않은 걱정들이 쉼 없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유심히 바라보아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려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앞에서 많은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무언가를 켜고 소리를 만들고 자신을 바쁘게 몰아넣습니다. 침묵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가장 정직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고 평가도 기대도 없는 자리에서 마음은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제야 드러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애써 무시해왔던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욕망, 그리고 이유 없이 무거웠던 마음의 정체가 고독 속에서 또렷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는 외롭다고, 고독은 견디기 어렵다고.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혼자 있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일까요? 고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칠 수 없는 거울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위로받지 않은 채 생각해야 하고 변명 없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독을 아름답게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서두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조용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사람이 사라진 뒤에 남는 마음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비어버립니다. 말소리도 발자국도 남아있던 온기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가 조용해질수록 내부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혼자가 되면 우리는 흔히 안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 역할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가벼움이 지나고 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 불편함은 외로움과 닮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를 향해 있지만 이 불편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도 마음은 어딘가 들킨 것처럼 긴장합니다. 생각은 그때부터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기억들이 고개를 들고 이미 지나간 말과 행동이 다시 재생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느꼈는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 마음 한가운데를 서성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질문들이 쉽게 묻힙니다. 대화가 대신 생각해주고 웃음이 대신 침묵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오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를 해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해 왔던 것을 가리지 않고 보여줄 뿐입니다. 혼자 남은 마음은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조용한데도 왜 마음은 가볍지 않은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답을 서둘러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소리를 찾습니다. 음악을 틀고 화면을 켜고 쓸데없이 바쁜 척을 합니다. 고독이 말을 걸기 전에 그 입을 막아버리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뒤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그 시간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 많은 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정면으로 보지 않은 욕망, 이해하지 못한 채 미뤄둔 생각들이 침묵 속에서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의 첫 얼굴입니다. 아직 평온도 자유도 아닙니다. 다만 도망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독을 견딜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손은 자동으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화면을 켜고 소리를 만들고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습관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도피합니다. 마치 불안이 올 것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습관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태도가 마음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무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조차 자신을 견딜 수 없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게 싫어서요. 그러나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원래 생겨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 앞에서 마음은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피하거나 채우거나 바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고독은 더 두려운 것이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고독은 그저 드러냅니다. 이미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이미 쌓여있던 소음을 숨김없이 비출 뿐입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새로운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고통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없애야 할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독을 피하는 습관은 마음을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듭니다. 잠시 편안해질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은 조금도 자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사람은 고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고독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지나가야 할 시간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과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가장 솔직한 욕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연기를 멈춥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마음은 그동안 눌러두었던 생각들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욕망은 대개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누군가보다 낫고 싶다는 비교,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멈추고 싶다는 소망까지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외부를 향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고, 더 이루고, 더 소유하려는 마음.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욕망은 그보다 훨씬 내밀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뻗어가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 이미 충분한데도 왜 마음은 쉬지 못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대개 듣기 불편한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을 외면한 채 없는 척하는 태도는 반드시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지는 이유는 욕망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그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불행은 욕망 그 자체보다 욕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무조건 채우려 해도 문제이고 무조건 억누르려 해도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두 극단이 모두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욕망은 솔직해집니다. 그 솔직함은 때로 우리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 정도로 약했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실망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욕망은 곧바로 부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기준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본다는 것은 그것에 끌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욕망을 분명히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생길 때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욕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눈을 돌릴수록 욕망은 더 집요해집니다. 고독은 이 점에서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도망칠 곳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직함 덕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욕망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직 평온이라 부르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벌처럼 받아들입니다.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혼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해석이 고독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못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시험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문제지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주어집니다. 도망치지 말 것.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외부의 결핍을 탓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자극이 없어서, 위로가 없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외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인간의 성숙을 이 능력으로 가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 태도 안에 그 사람의 내면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 그 다음에는 지루함과 허무, 그리고 그 뒤에야 비로소 생각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려 하면 시험은 언제나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고독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을 주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 견디는 척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통과했는지는 곧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면 아직 시험의 초입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조금씩 통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양이 줄어들고 욕망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마음이 괜히 바쁘게 굴지 않게 됩니다. 외부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부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의존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점검하는 시간 말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완전한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차분함이 생깁니다. 고독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고 조급함도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차분함은 마침내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고독을 견딘 뒤에만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얼굴, 평온입니다. 고독을 오래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더 이상 고독을 밀어내지 않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천천히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깨달음의 문장이 번쩍이며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마음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마치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붙잡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욕망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집니다. 당장 채워야 할 것처럼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온은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반응만 달라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상황이 복잡해질 때도,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요한 지점을 떠올립니다. 나는 이미 이 침묵을 견뎠다는 내면의 기억이 버팀목처럼 작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도망쳐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스스로 혼자를 택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평온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전히 외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것은 흔들리지 않음에 가깝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불편함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을 견딘 사람에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극은 줄어들고 필요 없는 욕망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덜 필요로 하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평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의 무게를 바꾸어 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고독과 평온을 모두 통과한 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 그 답은 마지막 장에서 조용히 드러날 것입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느낄 것은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견뎌야 할 시험도 애써 얻어야 할 평온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해 본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과도하게 기대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이제 마음은 외부의 반응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무관심이 이어진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과정, 욕망이 생겼다가 잦아드는 순간, 그 모든 흐름을 이제는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평온은 완성이라기보다 균형에 가깝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되 그 흔들림이 곧 붕괴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누군가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버텨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이 불안한 사람은 함께 있음 속에서도 늘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독은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어 설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 질문에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답해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치고 싶은 구석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내면의 자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말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다. 아무도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고요한 확신 하나면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고독을 찬미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독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시간을 끝까지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언제나 중간에서 가장 힘들고 끝에 가까워질수록 조용해집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급히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천천히 견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진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할 힘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용히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